창세기 백문백답 노홍수 물이 물러가면서 남긴 흔적.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가 시작된 것은 노아 600세전의 2월 17일인데 전 지구의 모든 땅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땅이 드러나고 방주에 내릴 때가 601세 되전의 2월 27일입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이 물이 어떻게 빨리 물러갔냐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그럼 빨리 물러갔다면 뭔가 흔적을 남겼을 거 아닙니까? 그 흔적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7장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전의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 이때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갇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서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바로 이때 이제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내렸다. 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 기간에 다시 육지가 드러나면서 엄청난 물들이 흘러나갔고 육지가 조성되니까 그죠? 흘러나갔고 그러면서 물이 빨리 흘러서 바다로 형성된 곳으로 모여게 됐겠죠. 시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4편 6절로 8절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이 땅 위에 살고 있는데 시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뭡니까? 물이 아무 때나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한 곳까지 갔고 산이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른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런 산과 강과 이런 들판이 만들어지고요. 바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하나의 모습에 다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주께서 꾸짖으시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높낮이를 조정하셔서 지금의 지형들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산은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갔다. 이 말씀이죠. 한번 살펴보죠. 빠른 지판 이동으로 그죠? 빠른 윤기가 일어났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밀리고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부분에 한쪽이 내려가니까 한쪽이 올라가서 산맥들도 생기고 육지가 드러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덮고 있으면 이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물들이 밑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살이 땅을 핥히죠. 이 땅들은 지금 전부 어떻게 해요? 탈기증이 막 생겨가고 부들부들한 이런 진흙 같은 이런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결 물질들이 식어서 이제 단단하게 바위 덩어리가 됐지만 시멘트 우리 뭐 이렇게 집 지을 때나 뭐 도로 살 때 해놓으면 금방 질퍽질퍽 하잖아요. 아직 굳기 전에. 바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이 물러가면서 핥히고 지나가는 게 이런 게 이제 계곡들을 아마 형성하게 됐겠죠. 빠른 윤기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육지, 산악, 계곡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갔나이다. 그래서 산은 올라가서 이렇게 육지가 됐고 골짜기에 내려갔습니다. 더 낮아졌고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의 육지가 형성된 건데 물이 이제 물러가면서 어떤 흔적을 남겼나 오늘은 살펴보자는 거죠. 그것에 치중해서. 자, 일단 산에서 발견되는 해저 생물 화석들을 한번 볼게요. 프랑스의 알프스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높은 산에 뭐가 있습니까? 암모나이트네요. 그죠? 해저 생물들, 암몬조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륙 지판들이 서로 충돌하고 조산운동, 조력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짜부러진 이게 습곡작용이 막 일어나면서 퇴적 지층들이 솟아올라서 만들어진 이런 지형들. 아라라산, 방주가 물렀다는 이 아라라산에서 보니까 백의 용암이 발견되고요. 이런 바다 화석들, 뭐 불가사리도 있고 이런 바다생물 화석들이 발견되죠. 이 백의 용암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용암이 물속에서 분출이 되면 급하게 냉각이 되면서 딱딱 끊어진다는 거죠. 이게 쭉 연결이 안 되고 탁탁 끊어져서 마치 베개처럼 보인다. 그래서 필로라바, 베개 용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절비하게 베개 용암들이 발견되는 거 높은 산 위에 이건 뭡니까? 아니 물속에서 이게 분출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 있을 때 용암들이 분출되었고 지금은 높이 솟아올라서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곳곳에 흩어지는 바다 생물 화석들입니다. 2m가 넘는 암모나이트 화석도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 애가 이렇게 암모나이트 위에 서 있습니다. 필석들도 발견되고요. 바다 생물 화석들이 히말라야 곳곳에서 발견된다. 물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악산 흔들바위인데요.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 유추가 맞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요인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흔들바위가 어떻게 이 큰 바위가 여기에 이렇게 올려져 있을 수 있을까? 만약 노홍수 때 물이 물러가면서 그 물살에 둥탕탕탕 얘가 흘러가다가 물이 샥 지나가고 공교롭게 여기에 딱 멈췄다면 더 이상 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계속 있겠죠?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거 제가 확신을 가지고 본 적 없고 그죠? 말씀드릴 수 없죠. 어쩌면 아마도 노홍수 때 물이 물러가면서 얘를 여기에 놓고 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안양 유원지인데요. 유원지에 가보면 바닥에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유심히 늘 관심이 있게 살펴보죠. 만약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물이 흘러서 계곡이 형성되고 이렇게 됐다고 오랜 세월이 그렇다. 그러면 바닥이 어떻게 해서 계곡 바닥이 수석처럼 매끄럽겠죠. 수마가 되어서 매끌매끌하지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계곡을 보면요. 계곡들은 전부 다 뭔가가 핥히고 지나가고 깨진 자국으로 상처투성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노홍수 때 물이 흘러가면서 핥히고 자국이 계곡이 되었다면 그때는요. 아직도 이 암석판들, 지층들이 완전하게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잘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핥혀지고 이제 나갔는데 이게 안에 교결 물질들이, 광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물이 핥히고 간 그 후에 이 계곡들 바닥들이 어떻게 해요? 단단한 암석으로 굳어지게 되었고 시멘트가 굳듯이 그 상태에서 이제 비가 오고 하면서 또 이제 계속 그 낮아진 곳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강이 만들어진 거죠. 계곡이 만들어지고 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계곡에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물이 졸졸 흘러서 이 계곡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시간 내에 만들어진 이 계곡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 깨진 자국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문경세제입니다. 문경세제. 여기도 보니까 바닥이 어떻습니까? 암석판들이 깨져 있죠. 오랜 시간 흘러서 물이 졸졸 흘러서 이걸 만들었다면 매끌매끌해야 되는데 상처투성이 이렇게 깨진 자국들을 다 보여줍니다. 거대한 돌들도 이제 흘러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물살을 타고 막 흘러가다가 쑥 지나가고 나니까 거대한 돌들은 여기에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곡 속에는 큰 바위 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 문경세제인데 거대한 암석판이 뭔가가 깨져 나가면서 이렇게 깎아지는 듯한 절벽처럼 이렇게 깎아져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전 시간에 세인트 헬렌산에서 이류들이 지나가면서 암벽을 막 30m씩 이렇게 자르고 날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관측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들이 막 이렇게 거대한 물살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깎여 나갔을 거다. 이 벽들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하게 단단히 굳어진 상태가 아니니까 잘 깨져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지금 완전한 암석 덩어리가 됐겠죠. 계곡이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 거라면 암석들은 부드럽게 마모되었겠지만 그리고 완만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선유 계곡이라고 선유구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제가 발췌한 겁니다. 충북 계산군에 있네요. 이 사람에 비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 커져 이 거대한 바위돌들이. 이 돌들이 어떻게 이게 와 있었을까? 만약에 노홍수 때 그 물들이 흘러가면서 이 계곡을 만들었고요. 이 계곡을 타고 그 거대한 물살에 얘들이 쿵캉캉캉 이렇게 막 휩쓸려 내려가다가 그 물들은 지나가고 여기에 남겨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들은 뭐 계곡들 보면 다 깨진 자국들 막 보여져. 이 거대한 바위들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이 아무리 뭐 홍수가 지도 이런 돌들이 뭐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죠. 그럼 이 거대한 바위들이 여기 들어간 것은 언제 때부터 여기 있을까요? 노홍수가 끝나고 물이 흘러가면서 아마 그때 자리를 잡아서 지금까지 그때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바위들과 함께 여기 깨진 자국들 보이잖아요. 계곡들은 뭔가 핥혀 나가고 뭔가 상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표의석인데 이건 다른 해석이 또 존재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빙하기가 지나가면서 빙하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그 빙하에 섞여 있던 이 돌들이 빙하와 함께 움직이다가 녹아서 물이 되고 얘들은 남겨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표이석들. 또 한편 보면 노홍수 때 물이 물러가면서 얘들을 쿵쾅쾅쾅 물살에 있다가 남겨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빙하에 관련돼서는요 바벨탑 사건 그 즈음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양 바닥에 존재하는 해저 캐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해저에 거대한 계곡이 존재한다는 사실은요 언젠가 그만한 힘을 가진 급류가 거기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뭐 홍수 때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물살이 막 그대한 물살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땅은 막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 갈 수 있지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함유돼 버리니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동화되어 버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주 막 긴 그 어떤 터널처럼 말이죠. 계곡을 만들어낸 이런 자국들을 볼 수 있거든요. 1500m 깊이의 미국 서부 몬테레이 해저 캐년들. 이만큼을 파내려간 거대한 급류가 지나갔다는 흔적인데 지금 뭐 아무리 홍수가 지고 뭐 하고 해도 이런 계곡들은 해저 속에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저를 속에 이 계곡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한 힘이 그 언젠가 여기를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닷물로 전부 동화되어졌다. 이렇게 본다면 바로 이것은 노홍수 때 물이 물러가면서 만들어진 흔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몬테레이 해저 캐년 위성 사진이고요. 여기도 허드슨 해저 캐년을 보면 뉴욕하고 뉴저지주 대륙 경계 해저 캐년을 보면 허드슨 강 입구가 연속되죠. 왜 그럼 강 입구하고 연속되어 있겠습니까? 강이 만들어진 것은 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고 거대한 물들이 흘러나가면서 땅을 깎았고 그것이 계곡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가면 때 당시는 이게 엄청난 물들이 흘러갔고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긴 그 계곡 속으로 물이 모여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 강이 되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해저 계곡과 강이 연결된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미국 동부의 해저 캐년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프리카 콩고 강에 연속된 거대한 해저 캐년들도 발견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만큼의 해저 지형을 만들 만큼 급류가 지나갔다는 흔적으로 보이고 그때가 언제겠는가 노홍수 때 물이 물러갈 때가 남긴 흔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텍사스 바핀만 가운데 있는 또 해저수로 길이가 한 1000km인데 수로가 한 500km당 1000m 정도 낮아지면서 이렇게 핥히고 난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른 지판 이동으로 인해서 조력 운동이 일어났고요. 전 지구를 수몰시켰던 물은 빠르게 물러가면서 깊은 계곡을 만들고 그래서 계곡 바닥은 깨진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또 보여주고 거대한 바위들이 흘러가다가 멈춘 상태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곡에서 발견되어진다. 그리고 바닷속까지 형성된 깊은 계곡을 남겨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